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3분만 지나면 됩니다. 양시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막판의 포인트는 코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800선을 이탈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로 보이네요.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2% 가깝게 하락입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 1.93%, 1.93% 정도 하락하면서 2,444.80포인트, 전일 종가 대비로 50포인트 정도 내준 수준에서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 부근까지는 아니고요. 저가가 2,436포인트였는데 그래도 이것보다는 아랫골이 약간 만들면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 한번 보시죠. 코스닥은 막판에도 저점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800선 이탈이 현재 예상지수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3.06%, 3%대 하락하면서 798.37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이번에 800선 이탈하게 되면은 2020년 10월 이후에 1년 반 만에 이 700선으로 내려앉게 되는 겁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인데요. 게다가 이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에는 또 어떤 모습을 나타내 줄지 더욱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장 이렇게 시장이 크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요. 상승 종목은 200개 약간 넘는 수준으로 오늘장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상한가 종목도 있기는 있습니다. 요즘에 새내기주들 이야기 좀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뚜렷한 뉴스가 있지는 않아도 급등을 하는 새내기주들이 좀 보입니다. 피코그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정수기 필터 이런 거 하는 업체인데요. 오늘장에 상한가 대열에 일단은 합류를 했고요. 공구먼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무증 발표한 이후에 연일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의 상한가, TS 인베스트먼트 지분 가지고 있어서 함께 묶어보시죠. 이 종목 역시나 상한가입니다. 여기다가 또 중국 쪽에 관세 인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중국의 관세 인하 조만간 발표될 거다. 이런 소식에 글로벌 SM,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은 시장 대비로 나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글로벌 SM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WHO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미코바이오메드가 대장 역할을 해주면서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 6월 15일 수요일 국내 증시 이렇게 거래 마쳤습니다. 월화수 내리 힘드네요. FOMC 끝나면 좀 나아질까, 이제나 달라질까, 저제나 바닥을 잡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증시 많이 밀렸고요. 그리고 또 환율 같은 경우도 장중에 이러다가 1,300원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도 하셨을 겁니다. 게다가 전체적으로 다 밀리면은 모르겠지만은 지금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우리 증시가 워낙에 낙폭이 깊어가지고요. 한번 일본 증시부터 살펴보실까요? 일본 밀리긴 밀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동안에 상승 탄력이 좀 강했기 때문에 요즘에 밀리더라도 주요 이평선을 이탈한다든지 뭐 이렇게 발작에 가까운 하락은 아닙니다. 니케이 225 지수 오늘장 1.14% 하락이고요. 26,326.16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전강 후 약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장 후반에 좀 더 탄력이 그러니까 이 저점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아직까지 직전 저점하고는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가지고요. 뭐 위험 수준이라든지 이런 흐름은 아닙니다. 일본은 추세 이탈은 아직은 아닌 모습이고 게다가 오늘 중국 증시 보시면서 많이들 허탈하셨을 거예요. 앞서서 여인수 전문가도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돈을 빼서 중국 증시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던데 오늘 중국은 좋습니다. 장중 내내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돼 있고 하나 더 보실 만한 부분이 이 거시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좋았습니다. 5월에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했을 때 0.7% 증가해서 전월은 2.9% 감소였는데 호전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중국 증시의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들어냈는데요. 상해종합지수 현재 구간대 1.37% 상승하고 있습니다. 3333 기억하기도 쉽네요. 3,333포인트 현재 구간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도 이런 분위기 1%대 상승 탄력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심천 쪽은 더 좋습니다. 1.86%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 중국 증시 흐름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미국의 야간 선물 흐름 많이들 보셨을 텐데 야간 선물이 춤을 춥니다. 우리 증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승 탄력이 나스닥 기준으로 1%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은 또 꺾였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상당히 출렁거림이 큽니다. 현재 기준으로 미국 나스닥 야간 선물이 0.73%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미 증시 본장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나타날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증시 주 후반에는 조금은 기대를 해봄직할 텐데요. 일단 오늘 우리 증시가 얼만큼 크게 밀렸는지 주변국 증시 흐름을 보시면 좀 더 많이 와닿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으로 성큼 자이언트 스텝으로 1,300원에 가까워지는 건 아니고요. 오늘까지 닷새 연속해서 상승세 띄고 있는데 어제 2원 올랐고 오늘은 4원 정도 올랐습니다. 4원 10전 상승하면서 1290원 50전에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1290원대 레벨로 진입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종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특징주, 수급주차별 동향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코앞에 두고 나서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감, 이 공포감이 시장을 뒤덮게 됐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큰 폭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자, 수요일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시죠. 자, 코스피 연속적인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2일째 연속해서 밀리는 모습, 오늘장에서도 큰 폭의 하락이 연출이 됐죠. 전장 대비해서 뚜렷하게 밀렸습니다. 장 초반부터 사실 후반까지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면서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피 특히나 2시 구간에 2,436포인트 이 정도로 저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내려갔고요. 살짝 막판에 되돌리는 수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2,450포인트 밑돌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의 매도가 부담이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은 700억 원 이상 조금 그래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지만 외국인이 뚜렷하게 또 팔았죠.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오늘도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서 개인은 또 사들였습니다. 3,400억 원 정도 개인의 순매수세 확인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하락하는 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업종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은 바로 종이목재였습니다. 이쪽은 무려 5%가 넘게 급락세가 연출이 됐죠. 종이목재 업종 7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가장 크게 내린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 특히 오늘은 이 인수합병 소식, 영풍돼지 쪽에서 거의 한가가 나오게 되면서 타격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서비스 업종도 3.8% 많이 밀렸죠. 거의 4%가 넘게 급락세가 연출됐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표적인 인터넷 종목들도 문제지만 특히나 오늘은요, 엔터 대장주인 하이브의 급락으로 데미지를 크게 받는 모습 연출이 됐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기기 업종이 3% 넘게 밀렸고 증권 업종 2.5% 하락입니다. 의료 정밀 업종도 2% 넘게 내림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해 볼 텐데 올랐던 업종이 몇 없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두드러졌던 건 이 보험 업종이죠. 0.99% 보험은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나서 금리 인상, 이 수혜의 기대감으로 이 보험 업종 오늘 좀 강한 편이었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음식료품 업종, 사실 요즘에 좀 들쭉날쭉한 흐름이었죠. 어제 좀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 하루 만에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곡물 관련주들을 필두로 이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0.79% 상승이었고요. 그리고 은행 쪽에서도 0.4%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이쪽에서 붙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그 이외에는 전기가스 0.17% 내렸고요. 섬유 의복업종 0.68%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부터 보시죠. 역시나 뚜렷한 내림세였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장중에 오늘 또 신저가 6만 원도 사실 위태했습니다. 6만 200원까지 내려가는 모습 연출이 됐는데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뚜렷한 하락으로 거래 마쳤죠. 1.94% 내림세, 종가상으로 6만 7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이쪽 10만 원 아직 회복이 좀 요원한 모습이었습니다.
97,900원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이고요.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로 가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분명 가게 좀 내렸습니다. 어제 좀 화제였던 원통형 배터리 투자 소식이 길게 가지는 못했죠. 자, 보시다시피 오늘장 1.5% 내려가면서 42만 원에서 정확히 거래 마치게 됐고요. 그 모회사인 LG화학의 경우 0.5% 소폭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0.5%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낙폭이 아주 깊지는 않았고, 다만 SK이노베이션은 꽤 밀리면서 시총 순위가 다시금 꽤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오늘장에서 빨간불 켜는 모습 0.7% 소폭 올랐습니다. 79만 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자, 반면에 아래쪽에 셀트리온 보시면 셀트리온은 뚜렷하게 좀 밀리는 모습 오늘장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대적으로 잠잠한 반면에 셀트리온은 연속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죠. 2.5% 밀리면서 15만 2천 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 주들 사흘째 신저가 계속 기록이 됩니다. 자, 오늘장에서도 보시면 네이버 3.3% 내렸고요. 그리고 카카오도 이쪽은 무려 5%가 넘게 떨어집니다. 72,7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보시면 화물연대 파업 이쪽이 그동안에 좀 악영향을 미쳤는데 이 파업 철회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대비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종가 상황 보시면요. 현대차는 전장 대비 1%대 뚜렷한 오름세였죠. 17만 4천 원에 종가 확인됐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는 모습, 강보합권 수준에서 7만 8,1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 소폭 좀 내리는 모습이었는데 0.7% 밀렸고요. 은행 쪽에서 어제장에서 좋았는데 오늘은 좀 밀리는군요. KB금융이 1%대 내림세가 확인됩니다. KB금융은 1.4% 밀리는 모습 5만 4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고, 그리고 아래쪽에 그 신한지주와 함께 삼성물산이 오늘장 시총순위 약간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곡물 관련주들이죠. 식료품부터 사료 관련주까지 이 곡물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는 내리더니 오늘 또 다시 하루 만에 오르는 모습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2.9% 상승했다고 하는 소식도 전해지고요. 이렇게 식량 가격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 이슈까지 붙으면서 글로벌 식량 공급 쇼크가 2024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강한 종목들 오늘장에서 두드러지는 종목 좀 묶어봤습니다. 특히나 신송홀딩스 같은 종목은 요즘에 계속 강세가 이어집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12%대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샘표, 오리온 같은 종목도 상당한 급등세로 거래 마쳤죠. 자, 그리고 코스닥의 종목인데 에드바이오텍 같은 종목 강했습니다. 윗꼬리를 좀 달았지만 그래도 16%대 급등세로 6,540원에 거래 마쳤고요. 한일사료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도 고점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오름세로 빨간불 켜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시면 물류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그동안 악재로 작용했던 화물연대의 파업, 이 파업의 철회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같이 어려운 시장 속에 그래도 선방해주는 모습이었죠. 현대글로비스 2.3% 올랐고요. 한솔로지스틱스와 CJ 대한통운, 태웅로지스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 일제히 오름세가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시면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보이그룹 BTS가 어제 저녁 9시였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단체 활동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굉장히 시장에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인데 소속사인 하이브의 주가가 엄청난 급락을 보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무려 2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14만 5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이와 같은 하이브의 급락이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매도세를 촉진시켰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뉴 같은 종목 13% 가까이 크게 떨어졌고요. YG 엔터테인먼트, IHQ, 키스트부터 판타지오까지 일제히 약세 흐름, 급락세가 연출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쪽에서는 또 나흘 연속 하락으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거의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포인트로 24포인트가 밀렸고 거래대금 8조 조금 넘는 수준에서 안타깝게도 800선이 붕괴됐습니다. 종가상으로 799포인트 확인됐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 움직임 보시죠. 거래소와 거의 마찬가지 패턴으로 흘러갔습니다.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는 흐름. 2시 구간 들어서 795포인트를 저점으로 조금 올려놨지만 결국 800선까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799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좀 수급 상황 보시면요. 역시 이쪽에서도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가 문제였습니다. 자, 외국인이 1,400억 원 이상 뚜렷하게 매도가 많았죠. 기관과 개인이 사들였지만 지수 하락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기관 6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였고요. 개인이 890억 원 정도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2차 전지, 요새 특히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연일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영국발 악재도 좀 전해지기도 했는데, 자, 대표적인 양극재 종목들, 에코프로 BM이 지금 다 엿새 만에 하락하는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4% 넘게 내려갔고요. 51만 2,200원에서 거래 마쳤죠. 자, 마찬가지로 LNF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 낙폭이 조금 덜하긴 했습니다. 1% 그래도 밀리면서 24만 2,000원에서 거래 마쳤고, 전해질 종목인 천보까지도 오늘장 4%가 넘게 밀렸습니다. 23만 6,800원 오늘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제약바이오를 보시면 셀트리온 형제들 헬스케어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올랐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큰 폭의 하락이 연출됐죠. 3.5% 이쪽은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끼어있는 HLB 오늘장 4% 가까이 조정이 나왔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그럼 이 아래쪽에 알테오젠이 꽤나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알테오젠 크게 좀 떨어지는 흐름이었는데 솔브레인과 시총순위 싸움을 좀 벌이는 모습 확인이 됐죠. 알테오젠 전장 대비 5%가 넘게 크게 좀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진단키트주인 시젠이 1.5% 약간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 보시면 역시나 이쪽 일제히 하락이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주부터 3.5%, 퍼르비스 4% 넘게, 그리고 위메이드까지 2.5%가량 이렇게 일제히 약세 흐름 확인이 됐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리노공업 최근 지난주 화요일부터죠. 매일매일 신저가 경신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 하락이 연출되는 모습, 리노공업은 오늘도 1%대 하락이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 솔브레인이 마찬가지로 1.5% 내림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 CJ ENM, 역시나 CJ ENM도 1% 약세 확인됐습니다만 그래도 양봉이 연출이 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도 신저가였고 오늘도 신저가 또다시 경신됐습니다. 69,3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시면요.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재 시간으로 오는 23일이죠. 원숭이 두창의 국제적 봉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기 위해서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관련주들 오늘 발빠르게 움직였는데요. 진원생명과 거래소 종목이죠. 7%대 강세로 거래 마쳤고 특히 코스닥에서 미코바이오메드 대장주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상한가까지 도달하고 풀리지 않은 채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 밖에 녹십자 MS 진 매트릭스부터 차백신연구소 그리고 HK 이노엔, 캐스피언과 블루베리 NFT 기존의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 오늘도 강세였지만 다소 좀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 중 하나 더 보시면 두 번째는 로봇이죠. 다름 아니라 LG전자 쪽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LG전자가 자율주행 물류 로봇으로 물류 서비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 이런 소식을 전했죠. 자, 그래서 LG 쪽에 위탁 생산을 담당한 적이 있다는 로봇스타 같은 종목이 특히 급등세를 보였는데 장 후반 들어서 지금 윗꼬리를 길게 좀 다는 모습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그래도 7%대 오름세로 거래 마쳤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사실 장 후반에 약세를 보였죠.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장 후반에 고점 대비 상당히 꺾이면서 로보티지나 러셀 같은 종목은 하락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 중 하나만 더 보시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영국 정부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2011년부터 10년 넘게 진행한 보조급 지급 이거 중단하겠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언론 보도에 따라서 전기차 관련주들 하락이 연출이 됐는데 두드러지게 떨어졌던 종목들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트루윈이 장중에 10% 넘게 떨어졌다가 낙폭 좀 꽤나 돌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캠시스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상하프론테크와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종목도 장중에 10%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는 데는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